아내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은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응, 괜찮아. 나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괜히 안심이 됐다. 아내가 힘들지 않다니 다행이라고, 오늘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아내는 불평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짜증을 내는 법도 없었고 힘들다는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속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남편을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해석은 나에게 편한 쪽으로만 아내를 이해한 결과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말이 없는 게 편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늘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안고 집에 들어왔다. 그럴 때 아내가 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건 나에게 휴식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좀 피곤해. 그럼 씻고 쉬어. 그 한마디면 아무 갈등도 없었다. 나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관계, 말이 없어도 편한 부부.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편했던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서 편했던 거였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분명히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추던 순간 내가 휴대폰을 보며 응 하고 대답할 때 잠깐 굳어지던 눈빛. 그때마다 아내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뒤에 숨은 감정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내의 얼굴보다 내 피로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잘 울지 않았다. 큰 소리로 화를 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넌 참 잘 버틴다. 응? 웬만한 일에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내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아내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는 걸 강함이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 위에서 아내를 계속 방치했다. 아내의 마음은 말하지 않았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아내 안에서 그대로 쌓였다. 서운함, 외로움, 기대, 실망. 그 모든 것들이 괜찮아라는 말 뒤에 겹겹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아내가 조용할수록 안심했고 아내가 말을 아낄수록 편해졌다. 그 편안함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무지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물어보던 사람이었다. 이거 살까 말까? 주말에 뭐 할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 질문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거실에 새로운 조명이 달려 있었다. 이거 언제 샀어? 어제. 왜 말 안 했어? 그냥 내가 필요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내의 말투는 설명이라기보다 결정에 가까웠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에 대해 사후 통보를 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내도 이제 혼자 판단할 줄 아는 거지. 독립적인 게 좋은 거잖아.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아내의 신호를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했다. 아내의 하루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언제 출근하는지, 퇴근 후에 어디를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늘 늦어? 응, 조금. 그 대화로 하루가 끝났다. 예전 같았으면 왜 늦어? 무슨 일 있어? 라는 질문이 이어졌을 텐데 나는 묻지 않았다. 괜히 아내의 시간을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었다. 아내는 나에게서 하루를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 아내의 하루는 혼자서 완성되고 있었고 나는 점점 그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괜찮아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는 자동 응답처럼 느껴졌다.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 만나도 돼? 괜찮아. 이번 달에 출장 좀 잦을 것 같아. 괜찮아. 그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불안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쯤 다시 물어보고 싶었다. 진짜 괜찮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없어?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괜히 물었다가 아내가 또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어느 날 문득 느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딘가 숨이 막혔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다. 이거 재밌어? 응.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예전에는 같이 웃고 같이 장면을 돌려보던 사이였다. 지금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날 이후 질문을 자주 떠올렸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나한테 말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편한 쪽으로만 이 관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아내의 진짜 마음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아내가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면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삼켰다. 그렇게 삼킨 질문들은 마음속에서 점점 무게를 키워갔고 훗날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늦는 날이면 거실에 작은 불 하나쯤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음식이 덮개를 씌운 채 놓여 있곤 했다.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은 이미 하루를 끝낸 사람의 집처럼 차분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불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앉았어? 응. 그 짧은 대답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여전히 괜찮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허락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 만나고 와도 돼? 괜찮아. 다음 달 출장 좀 길어질 것 같아. 괜찮아. 그 말 속에는 관심도 감정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까지? 몸은 괜찮아? 같은 말이 따라왔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괜찮아가 이해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걸. 아내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며 말을 꺼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그 대답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봤다. 그 눈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다. 기대도 없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대화를 끝낸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퇴근을 조금 일찍 했고 집에 오면 괜히 이것저것 물었다. 오늘 날씨 춥지 않았어? 점심은 뭐 먹었어?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응. 그냥 먹었어. 괜찮아. 그 반응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서야 아내의 하루에 끼어들고 싶어졌지만 아내는 이미 혼자서 하루를 살아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내 말들은 늦은 인사 같았고 아내의 침묵은 이미 지나간 시간 같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내는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걸 그만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이제서야 아내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그 마음을 혼자서 접어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숨소리 옆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소파에 앉았지만 내 옆이 아니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고 어깨가 닿아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이였다. 이제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TV를 보고 있었다. 여기 앉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여기 편해. 그 말은 단순한 자리 선택이 아니었다. 아내는 물리적으로도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는 아직 같은 집에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내 옆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다. 아내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 크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필요 없는 것들을 차분히 골라내고 있었다. 옷장에서 아내의 옷이 줄어들었고 화장대 위 물건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거 어디 갔어? 안 써서. 그 말에는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정리는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내는 나에게 묻지 않았고 내 의견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그제야 나는 변하려고 했다. 퇴근을 조금 일찍 했고 집에 오면 괜히 부엌으로 갔다.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 그 괜찮아는 이전과 달랐다. 배려가 아니라 성급기에 가까웠다. 나는 아내의 하루를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졌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그 짧은 대답 뒤에는 더 묻지 말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있었다. 나는 이제서야 아내에게 다가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혼자서 버티는 법을 다 배운 뒤였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불을 끄고 누웠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분명 가까이에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 멀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내는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차이가
너무 컸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그 단계에 없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나 요즘 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한 음절이 모든 대답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는 말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해도 소용없다고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서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다. 같은 현관을 드나들고 같은 냉장고를 열고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남겼다. 오늘도 늦어? 응. 그 대답에는 기다림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몸만 여기 있을 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 이 집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정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중이라는 느낌. 그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아내는 필요한 말만 했다. 이거 내일 필요해. 세탁기 돌릴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알림에 가까웠다. 나는 괜히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졌다. 아내가 있는 방 근처를 서성이고 쓸데없는 말을 꺼냈다. 요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내는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신경 쓰지 않는 상태였다. 그게 분노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내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에 가도 집 생각이 났고 집에 오면 아내의 기분을 살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길게 말해주면 괜히 희망을 걸었다가 다시 실망했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새벽마다 깼다. 그때마다 아내가 아직 곁에 있는지 숨소리를 확인했다. 아직 여기 있구나. 그 확인이 왜 그렇게 절실해졌는지 그제야 이해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나는 이제서야 그 무게를 혼자서 들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너무 몰랐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아.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미워하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아내는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나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 차분함이 내 가슴을 천천히 갈라놓았다. 아내는 나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막을 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있을까? 아니, 난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아내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혼자서 너무 오래 버텨왔다. 그 무게를 이제야 내가 조금 느끼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더 일찍 알아주지 못했고 아내는 끝내 말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다. 그날 나는 분명히 알았다. 아내의 마음은 갑자기 떠난 게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닳아 없어졌다는 것을.
아내가 집을 떠난 날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가방 하나, 그리고 평소 쓰던 작은 파우치. 그동안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고작 저 정도의 부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건 두고 갈게. 그건 가져갈게. 아내는 마치 체크리스트를 읽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붙잡고 싶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표정이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 앞에서 아내는 잠시 멈췄다. 몸 챙겨. 응.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 작은 소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을 남길 줄은 그때는 몰랐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넓어 보였다. 소파는 그대로였고 식탁도 침대도 그대로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잃은 느낌이었다. 냉장고를 열면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은 없었고 욕실에는 아내의 화장품 자국만 남아 있었다. 컵 하나가 줄어든 것뿐인데 그 빈자리가 집 전체를 비워버린 것 같았다. 그제야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내는 이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 같이 살고 있었지만 나는 늘 내 하루만 챙겼고 아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숨처럼 늦게 가슴을 눌렀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그때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왜 괜찮아라는 말만 믿었을까? 왜 아내의 표정을 보지 않았을까? 아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던 순간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던 대답들,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밀어버린 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든 게 시작된 지점처럼 보였다. 아내는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내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나 이야기 좀 들어줘. 괜찮은 척하는 거 사실은 힘들어. 그런 아주 평범한 말들. 하지만 아내는 그 말들을 혼자 삼키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설득했고 웃음으로 감정을 덮었고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나는 그 침묵을 배려라고 착각했고 아내는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달아 없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내 이별이 되었다. 나는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후회를 덜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물어보길 바란다. 정말 괜찮아? 조금이라도 힘든 건 없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어? 말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혼자 쌓이다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아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배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아내의 마음에 대한 늦은 사과이자 아직 늦지 않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고백이다.